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많이 질문을 받아주고 또 이제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느끼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공통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 공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이해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해력이 좋아서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이해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도도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하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심화 능력도 더 좋죠.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오랫동안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수학을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특히 이렇게 시험 때, 내신 대비 때 여러 번 복습을 시키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관찰해 보면 공통점, 거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거의 똑같은 이 공통점으로 인해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면 점수가 역시 안 나올 것이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역시 한두 개씩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답이. 자, 오답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오답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부나 중등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답, 생각하시는 그런 오답은 오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주로 생각하시는 오답이 그거잖아요. 틀린 문제를 설명을 들었으면 다시 풀어보면서 오답 노트에 풀이를 정리하는 것. 그거는 오답이 아니에요. 저도 오답을 초등부하고 중등부, 고등부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오답을 시키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이 풀어줬던 풀이를 가지고 너가 다시 풀면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오답 노트에 적어서 검사 맞따라. 이렇게 시키죠. 초등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키고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 또 그런 방법도 시키고 중등부는 워낙 중등부는부터는 혼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많은 경우는 해설지를 읽는 것도 시킵니다. 해설지를 읽어라. 해설지 읽고 이해 안 되는 것만 질문해라. 그런 것도 시키고 해설지 읽고 그대로 베껴 써라. 그런 것도 시켜요. 해설지 읽고 그 다음에 풀이 그대로 베껴 써라. 그런 것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의별 것들을 다 시켜요. 초등부하고 중등부 같은 경우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는 안 시키죠. 이제 고등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제가 오답을 시키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문제집 한 권이 끝났으면 오답 프린트 유사 유형 뽑아서 시켜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교재 자체를 일정한 시점에 야, 너 저번에 풀었던 그 문제 교재 거기 틀렸던 것들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또 질문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시키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궁극적인 오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오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출문제 같은 거, 족보 같은 거를 테스트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 번 풀었던 건데도 얘가 또 틀리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틀린다는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오답을 시켜도 오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제 영상을 보면 오답하는 방법이라든지 다해독하는 방법이라든지 많이 올려서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나의 메타인지가 이거를 정말 알았다라는 느낌이 될 때까지 오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알았다라는 느낌이 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오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답을 한 문제들이 있죠. 그럼 그 문제의 풀이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오래되면 한 일주일 이상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가지고 다 정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답이 되는 그런 과정을
역시 한 3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린 것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풀이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처음부터 풀어보니까 답이 풀렸다. 하얀 백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풀었다. 그러면 1차 오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풀이가 또 기억이 안 날 때쯤 다시 하얀 백지에다 또 풀어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풀었다. 그럼 2차 오답. 다시 또 하얀 백지에다 또 풀이가 기억 안 날지 풀어서 똑같이 하면 3차 오답.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이 풀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답하는 방법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도 오답을 안 해서 제가 보통 형식적으로 야 이제 오답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답해라 라고 해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오답을 숙제로 하라 그러면 뭐 숙제는 티가 안 나니까 안 하게 되죠. 안 하거나 뭐 해설 보고 베껴도 되고 대충.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원에서 보통 시켜요. 학원에서 시험 때는 이제 자습을 많이 하니까 학원에서 이제 야 3시간 동안은 오늘은 오답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은 전에 풀었던 블랙랍에서 이미 다 설명해 줬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만 다시 한번 쭉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시키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자기가 알았다 몰랐다라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풀어봐서 또 안 돼. 그럼 또 질문하거나 뭐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답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자기가 풀이가 기억 안 났을 때 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나왔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한 3번 정도 그런 과정을 3번 정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나와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제가 관찰한 학생들도 거의 이게 잘하는 애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오답을 해라 그래도 안 되고 못하는 애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런 게 안 됐고 이런 게 안 돼서 시험을 보면 뭐 낯선 유형이야. 처음 보고 낯설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푸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제자 중에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 그 학생은 특목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거기 위과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결국에는 나중에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합격을 하는데 자, 이 학생이 사실은 이제 수학 감각으로는 문과를 가야 맞는 학생인데 이과를 간 학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가르쳤는데 얘를 기억하는 이유는 물론 굉장히 성실했죠. 엄청 성실하고 중학교 때 물론 전교 1등 했으니까 엄청 성실했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얘가 진짜 오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3 때.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그렇게 오답을 많이 하는 학생은 처음 봤어요. 또 풀어요. 보면. 전에 오답해서 풀어서 모르는 거 질문했는데 또 풀어요.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 또. 10월달이 되니까 또 풀어. 야 이거 너 한 7번 정도 푼 거 아니야? 교수님 또 푸니까 또 안 풀리는 게 있어. 또 다시 한번 오답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얘가 단 한 번도 이과 수학에서 모의고사, 뭐 6월 평가, 9월 평가 단 한 번도 1등급을 못 받았는데 수능 때 1등급을 받았어요. 수능 때. 수능 때 1등급을 받아서 이제 고려대 신소재공학과에 합격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고생들 같은 경우, 뭐 특목고 학생들, 특목고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외고 이과생들도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대 신소재공학과 정도 간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 학생한테 이제 재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재수하기 싫으면 반수라도 한번 해봐라. 좀 아깝다. 너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의대 정도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좀만 더 공부하면. 그러니까 뭐 반수 한번 해라. 한 학기 등록해놓고 반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한 말이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수학을 1등급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1등급을 받았는데 1년 더 해도 수학 1등급 받을 자신이 없어서 재수나 반수는 하기가 싫어요. 수학 때문에. 그랬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기억나는데 그런 학생들도 정말 과도하게 오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할 정도로 오답을 해야 수학에서 최소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다 맞춰서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